안녕하세요, 에브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21년 1월달 가계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부부가 21년도에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3개월에 1,200만 원을 모으기. 그러면 1개월에는 4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확인도 하고 더욱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저희 가계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기 가계부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수기로 작성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1월 달에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 현재는 아이패드 어플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은 12월 달부터 2월 된 현금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가계부 보러 같이 가실까요? 고고! 일단 가장 중요한 수입 부분부터 같이 보실게요. 이번 달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다른 수입이 조금 많았던 달이에요. 첫 번째로 자매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언니랑 넣고 있는 그 적금이 있는데 12월 달에 거기서 사용하기로 했던 금액을 현금으로 제가 먼저 결제를 해서 이번 달에 정산을 받았고요. 생일 용돈은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서 시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고요. 당근마켓은 노트북을 팔아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노트북을 22만 원에 팔았고 그 외에 작은 것들 판매한 금액이 총 25만 1,9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포스팅 알바는 부업 개념으로 조금씩 하는 거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건수를 많이 진행하지도 않아서 한 달에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유지를 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통통신주거비는 47만 4,440원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관리비로 11만 5,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가스비는 관리비랑 별도로 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8만 8,860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하고 남편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 긴팔 긴 바지를 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내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편이라 조금 많이 사용한 것 같네요. 가장 많은 부분은 통신비로 22만 5,710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12만 원 정도 나왔고 남편이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둘 다 KT를 사용하고 있고요. 핸드폰, 인터넷, TV가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다. 단말기 대금까지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남편께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는 저희 엄마가 사용하시는 인터넷, TV를 제가 같이 내고 있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올 2월에는 저희가 약정이 둘 다 끝나서 2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알뜰폰도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는 결합 부분으로 할인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저래 해봤을 때 알뜰폰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KT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교통비는 44,650원을 지출했고요. 남편은 부대가 바로 뒤라서 도보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고요. 제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저는 현재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할인 금액도 굉장히 크고 타실 때마다 쌓이는 마일리지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큰 카드인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연차가 많아서 대중교통을 풀로 이용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이용한 때는 소멸되는 포인트를 1월까지 사용해야 돼서 그 포인트로 주유를 하느라 주유비도 별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과태료는 제가 운전할 때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했더니 추가로 300원 부가세가 붙어서 33,300원 결제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의료보험료는 40만 5,072원을 사용했어요. 일단 영양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사느라고 13만 1,360원을 썼고요.
제가 피부과 다녀오느라고 진료비랑 약값으로 13,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이 나가는 거는 보험료로 남편이랑 저랑 둘이 총 25만 9,812원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11만 원 정도 나가고 남편은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자녀 태어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한 거라서 저는 적당한 금액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 보험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 달 경조사비는 총 37만 4천 원을 사용했고요. 새해랑 생일 선물 좀 보내드리고 그 외에 장례식이 2건 정도 있어서 그쪽에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식비는 총 48만 1,212원이 나왔습니다. 식비는 월 예산 30에서 35만 원 정도를 잡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일이 조금 있어서 오바가 되었어요. 일단 식비 지출이 조금 많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PX에서 10만 5천 원 정도 결제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쌀이 떨어져서 쌀 10kg를 PX에서 2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쌀 중에 PX 쌀이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역시나 다른 분들도 그걸 느끼셨는지 쌀이 품절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서 이번에 입고됐을 때 20kg를 쟁여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시는 콜라가 떨어져서 콜라 한 박스를 추가로 구입했고요. 22일 PX에서는 4만 원 정도 결제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마실 맥주가 없어서 맥주 한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저희 엄마가 입원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10만 원 초반대가 나왔고요. 보통 다 식자재 구매 비용이긴 한데 이번 달에는 좀 귀찮아서 포장이랑 배달을 좀 몇 번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4번 배달 포장을 이용해서 지출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기계발비 19만 4,066원입니다. 자기계발비에는 제가 이번 달에 아이패드를 사면서 아이패드 금액과 그 외에 액세서리 구매한 거를 같이 넣었어요. 아이패드는 7개월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10만 6,825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어플 구매한 거나 파우치, 액세서리 종류 금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플 펜슬을 구매했는데 이게 불량이라서 추가로 짜플 펜슬을 당근 거래로 3만 원 주고 지출을 했습니다. 생필품은 총 16만 4,176원으로 지출했고요. 물티슈나 섬유유연제 같은 생활용품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쇼핑은 의류랑 미용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총 이번 달에는 88,504원을 지출했어요. 이 비용은 남편 속옷 구매한 비용이고요. 사실 제 거 화장품이랑 옷은 작년 12월 말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2가지가 남았는데요. 일단 소비성 저축은 336만 4,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항목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소비성 저축은 총 2가지이고요. 첫 번째로 소액투자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이번 달부터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건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드머니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투자라는 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달에 저축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투자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그 달에 기타 소득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현재 소비성 저축으로 보고는 있지만 따로 저희가 모은 돈이라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136만 4,98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 받은 건인데 상환을 하려고 봤더니 금리가 1.5%대라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은행 직원분도 금리가 너무 좋고 이런 대출은 비상금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 금액을 투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수익 부분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된 그 시드머니가 이 대출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14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는 4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원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는 저축으로 포함을 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저축으로 포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금액을 포함시키니까 저축액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히 우리가 저축한 금액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이 금액도 저축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온전히 저축한 금액으로는 367만 5천 원입니다. 3개월에 1,200만 원 모으기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400만 원씩은 모아야 되는데 이번 달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부족한 금액까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할 계획입니다. 저축은 장기 저축과 단기 저축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어요. 단기 저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기간의 상품들, 그리고 장기 저축은 2년 이상 되는 상품들을 구분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갯돈 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개모임을 15년 훨씬 넘게 군인 적금은 현재 남편 명의로 1개 들고 있고요. 이게 우대금융까지 다 받으면 금리가 5%대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신에 높은 만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50만 원까지가 최대더라고요. 그리고 각 은행별로 있어서 사실 가입이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뭐 급여 통장 이체 뭐 연결해야 되고 이것저것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그게 더 귀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주거래 은행에서 1개만 들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소득도 해당이 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2만 5천 원씩 2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조사비 통장으로 1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예비비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 경조사 있을 때도 쓰고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사용하는 통장이에요.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금액을 늘려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총 1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저 5만 원, 남편 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결혼 전에 아파트를 분양을 이미 받아서 지금은 청약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매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언니랑 둘만 하는 통장이라서 5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소비성 저축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출금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총 136만 4,98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기 저축의 자유적금은 적금 통장이 아니라 제가 남는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수시로 넣고 있어요. 저희가 올 9월에 아파트 잔금을 내야 되는데 뭐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적금을 들어봤자 어차피 그 이유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는 통장에 그냥 시간이 날 때 돈이 될 때마다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넣어두고 있는 적금입니다. 1월 달에는 200만 원 저축을 했고요. 작심삼일 적금은 6개월 단기 상품이고 이번 달에는 30만 원 저축을 했습니다. 1월 달 최종 지출 금액은 261만 1,770원으로 저랑 남편의 용돈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수 저축 금액은 367만 5천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를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성 저축으로는 336만 4,980원으로 이 부분도 전체 수입의 36%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적금률은 항상 보통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부부가 3개월에 1,200만 원 모으기,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씩은 저축을 하기로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 달부터 조금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서 2월 달 가계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